118페이지 116번부터 분출장치가 나와요. 어디 이제 지난 시간에 지시장치까지, 배치장치까지 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그리고 배치기의 아주 세부적인 원리에 따른 종류 명칭 물어보는 것, 유량계의 종류를 뭐 직접식이냐, 출량식이냐, 총유속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또는 온도계가 접촉식이냐, 비접촉식이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원래 산업기사 문제에서 건너온 겁니다. 산업기사는 배치기기가 별도로 시험 범위에 들어있어서 별도로 나오고요. 가스기사가 산업기사에서 배치공학이라고 해서 한 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20문제가 나옵니다. 한 과목이니까. 근데 이제 기능사에서는 그 정도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5년, 10년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시장치 끝나고 분출장치입니다. 분출장치는 보일러의 면으로 보면 두 군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밑에 쪽에가 있고요. 보일러 수면 쪽에가 있어요. 수면 쪽으로 설치된 분출장치는 수면 분출이라고 하고요. 밑바닥에 있는 것은 수저 분출이라고 해요. 분출이란 말이 불어낸다, 앞으로 불어낸다. 영어로 말하면은 blow라, B-L-O-W, blow. blow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가 불어낸다, 뿜어낸다 이런 소리고요. 수트 블로우 설명한 적이 있죠. 장치 중에서 수트 블로우, 검댕을 불어낸다. 그러면은 검댕이라는 영어가 SOT 수트예요. 수간 보일러에서 검댕을 떼어내기 위해서 전혀면 수간에다 대고 뭔가 불어내는 거, 압축 공기를 불어내거나 건조한 증기를 불어내는 거. 그러면은 수트 블로우 그렇게 말해요. 분출 장치도 블로우 장치라고 합니다. 분출이 불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뭘 불어내요? 밑바닥에 쌓인 뭘 불어내요? 농축수, 더러운 것, 찌꺼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분출은 뭘 불어내냐면은 물 위에 떠오르는 부유물. 이것을 뿜어냅니다. 수면 분출은 계속 열어놔도 증기와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딸려나가는 거예요. 막 물이 밑에 쳐 이렇게 막 역류해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수면 높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기가 고압의 증기가 슉 빠져나가면서 수면에 떠있던 것이 같이 딸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에 떠있는 부유물을 제거하는데 수면 분출을 쓰고 계속해서 열어놔도 수면이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분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속 분출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 수저 분출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밸브를 계속 열어놓으면 물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작업을 해서 농축수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 분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저 분출은 반드시 대부분 이처럼 밸브를 2개 달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일러에 가까이 극계 밸브, 이에 가까이 석계 밸브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고, 명칭으로는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은 보일러에 가까이 극계 밸브, 보일러에 가까이. 그러니까 석계 밸브가 가까이에요, 극계 밸브가 가까이에요, 가까이 극계 밸브. 또 이에 가까이 석계 밸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극계 밸브하고 가까이. 근데 석계 밸브가 앞으로 가면은 석계 밸브가 보일러에 가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기준상으로 자세히 풀면은 이게 맞는데, 이게 이제 그 에너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기술 기준이나 첨수하는데 그림을 보면은 말로는 보일러에 가까이 극계 밸브, 이에 가까이 석계 밸브 이렇게 써서 그림을 뒤바꿔서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것이 이제 분출하는 목적이
원래 이게 암기사항들이 있는데 지울게요. 분출하는 거죠. 하나만 해보죠. 농축수 배수. 그리고 물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있을 때, 펌프가 좀 작동이 고장 나거나 제가 좀 안 될 때, 너무나 보수일 때 좀 빼줍니다. 농축수를 배출하고 보수율을 방지한다. 이 분출 밸브는 최고 사용압력보다도 훨씬 강도가 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기를 빼내는 것이나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나 여기에 달려있는 밸브들은 보일러의 증기 압력에만 견디면 돼요. 이거 호칭 강도라고 하는데 최고 사용 압력까지만 견디면 돼요. 그 이상에. 그리고 최소한 7기압 이상의 압력에 견디면 됩니다. 깨지지 않도록. 근데 분출 밸브는 이 위에 증기가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증기가 누르는 압력 플러스 물이 누르는 압력까지도 견뎌야 돼요. 밑바닥에. 그렇죠? 증기의 압력을 최고로 높여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을 최고 사용 압력이라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최고 사용 압력까지는 사용하지는 않아요. 설정해서 사용한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의 한 80% 정도 내외까지만 설정해서 압력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최고 사용압력 밑에 범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동되도록 합니다. 버너가 가동이 되도록 하고 버너가 기동이 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버너가 보면 기동이라고 하면 저 연소가 고연소가 시작돼요. 쫙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이 올라오면은 다시 버너가 어때요? 저연소 상태로 떨어집니다. 압력이 올라가니까. 근데 불을 줄였는데도 오버됐어. 이 설정한 압력이. 그러면 이것을 감지하고 있는 게 증기압력 제한기라고 했죠? 증기압력 제한기. 그리고 전자밸브한테 신호를 보내서 연료를 차단합니다. 연료를 차단해도 압력이 안 떨어져. 그러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면은 안전밸브가 분출을 해요. 안전밸브가 증기를 빼버리죠. 그래도 안 떨어져요, 압력이. 그러면 3%가 다시 초과가 되면은 1.03배죠. 그러면 안전밸브가 또 하나가 분출을 해요. 두 개가 쌍으로. 막 증기를 밖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때까지도 밸브들은 깨지지 않아야 돼요. 밸브들이 터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밸브의 강도, 밸브가 얼마나 세게 단단해야 되냐, 어느 정도 압력이 견뎌야 되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고 사용압력 이상에 견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출 밸브는 이 증기 압력보다도 수압이 더 있기 때문에 최고 사용압력의 몇 배예요? 25볼 이상, 0.25가 더 붙어 있죠. 그러니까 1.25배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된다. 이게 호칭 강도입니다. 이 정도 단단해야 된다. 예, 이런 소리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 균형치가 있어요. 최소한 얼마? 7기압 이상에는 견뎌야 됩니다. 0.7 메가로 하면은 메가파스칼로 하면은 0.7 메가파스칼 이상에 견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공통입니다. 원래 부착되는 모든 밸브는 본체에 부착되는 것은 0.7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밸브와 재질이 주철로 된 거, 이런 것은 이 강도를 너무나 이렇게 세게 이렇게 주면은 충격치를 너무 세게 주면 쉽게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분출밸브 재질이 특별히 주철로 된 걸 사용할 때는 높은 압력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철제의 것은 주철제는 얼마? 13kgm/cm입니다. 13기압 이하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가파스칼 하면은 얼마? 1.3 메가파스칼 이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철에다가 열 처리를 해서 잘 깨지지 않도록 단조가 가능한, 두드려서 이렇게 휠 수 있는 성질을 부여한 표면을 여기서 가단 주철이라고 해요. 단조가 가능한. 그것은 이제 흑심 가단이라고 하는데, 흑심 가단 주철제는
얼마? 19kg/제곱센티미터 이하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메가로면 얼마예요? 예? 1.9 메가파스칼 10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밸브가 이렇게 돼 있고요. 개방 순서 어떻게 해요? 급게 열고 뭘 열어요? 석계 밸브를 열어요. 자, 석계 밸브는 일반적으로 밸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출 밸브 자체가 찌꺼기가 쌓이지 않는 구조여야 돼요. 침전물이 쌓이거나 찌꺼기가 안 쌓여야 돼요. 이유는 더러운 것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밸브 틈새가 뭐가 끼면 안 돼요. 밑에 농축수를 배출하니까. 따라서 그런 구조로 된 것은 밸브를 구조상으로 보면 글로우 밸브, 슬루스 밸브 두 종류.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밸브가 아니라 손잡이를 90도로만 확 제껴서 빨리 신속하게 개폐 목적으로 만든 게 볼 밸브하고 포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급히 개방하려면은 손잡이를 아무래도 90도로 확 제껴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포크 구조로 된 것이나 볼 밸브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는데요. 혹시 이게 일반적인 밸브가 아니고 이 찌꺼기가 안 쌓이는 슬루스 밸브가 아니고 포크 구조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밸브보다는 포크나 볼 밸브가 강도가 좀 약해요. 인설이 잘 돼요. 그래서 손잡이 이 위에 중심 회전 쪽에 반드시 패킹이 들어있는 걸 써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 물이 막아져 있을 때 여기서 졸졸졸 새겠죠. 잘 안 막아지면 손잡이 회전축에 이처럼 뭔가 밸브 같은 이런 중심 회전축에 새지 말라고 끼워놓는 패킹 명칭이 블렌드 패킹이에요. 그래서 만약 급계 밸브가 포크를 사용한다, 분출 포크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뭐가 끼워져 있는 거 써야 된다? 블렌드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근데 이 말을 블렌드라는 말을 모르면 이게 하나의 스트레스예요. 분출 포크는 블렌드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용어를 모르면 블렌드는 어디다 끼우는 패킹이라고? 회전축에 끼우는 패킹이에요. 패킹. 일본식 발음으로 파킹이란 말이에요. 파킹, 기밀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블렌드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포크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언제 분출을 해요? 분출 시기. 네? 가동 전이죠? 보일러 가동 전이에요. 보일러 점화하기 전에 더러움을 빼고 새로운 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1일 2회 이상 해야 돼요. 시기라기보다는 요령이에요. 요령. 분출 작업의 요령. 가동 전에 하고 1일 2회 이상 하고 신속히 작업해야 돼요. 알겠죠? 신속하게. 신속하게 한다는 말이 급격하게, 과격하게 밸브를 풀었다, 잠갔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파워 핸들 돌리듯이 부드러운 동작으로 신속하게 하라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2인 1조로 하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안전 저수 이하까지는 빼면 안 돼요. 안전 저수 이하로 감소가 되지 않도록 너무나 미만까지 빼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원래 분출을 할 때는 샘플링을 채취를 하는 것이 좋아요. 수질을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pH 농도를 측정하고 이게 알칼리 정도가 맞는지 그 약품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 투입해도 괜찮은지 이것을 매일매일 체킹을 해서 보일러수 내에 pH 미터기가 있어요. 휴대용으로 볼펜처럼 생긴 게 있는데 컵으로 채취를 해서 샘플링을 어때요? pH를 측정을 해보면 아 이게 부식을 일으킬만 하겠다. 아니면 괜찮다. 약이 너무 진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네, 그렇게 테스팅을 해본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를 보겠습니다. 116번. 보일러 분출 장치의 분출 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가동 직전, 2번 프라이밍 포밍이 일어났을 때, 3번 연속 가동할 때는 부하가 가장 낮을 때, 가동 전에 되도록이면은 농축수가 가라앉았을 때 해야 되는데, 만약 보일러를 24시간 가동할 때는 연속 가동하는 보일러는 불을 가장 적게 떼고 있을 때, 즉 부하가 가벼울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왠지 의심쩍을 때는 분출을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고수기, 포밍 프라임이 생겼을 때 가동 전화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도중에도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경보 울렸어, 또는 포밍 프라임이 발생했어, 거품이 쫙 덮였어. 그러면은 분출 작업하고 샘물을 넣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24시간 되는 경우는 가동 전만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부하가 어쩔 때? 가장 가벼울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까지 풀었던 부하 나오는데 이거 쫄다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보일러가 가동되는 정도를 말하죠. 풀로 가동하면 정기압 부하 이렇게 말하고요. 많이 가동됐다 고부하, 네? 지나치게 가동됐다 과부하, 적게 가동됐다 저부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부하 또는 뭐 압력 이런 거 봅시다.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설정된 압력. 자, 그러면은 설정 압력에 분출 압력에 75% 이상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쩔 때 해당되는 거예요? 안전밸브 분출 시험이죠. 전기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제대로. 그렇죠? 두 번째, 부하가 50% 이상일 때 이런 말이 나오죠. 부하가 50% 이상일 때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수트블로우 가동이에요. 알겠죠? 부하가 50% 이상일 때 수트블로우 가동해야 돼요. 75% 이상일 때 분출하는 압력에 75% 이상일 때 안전밸브를 기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분출 시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나왔죠. 부하가 가장 가벼울 때 가장 작을 때 이게 뭐죠? 이게 분출 작업이에요. 자, 분출 작업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저 분출, 간접 분출이 있지만 수저 분출 다른 말로는 블로우, 불어낸다. 밑바닥, 저가 이제 아래 있는 자예요. 밑바닥에서 밑으로 블로우 다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분출 작업을 그냥 영어로 블로우 다운 그렇게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블로우 다운 그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프라임은 발생,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일러 운용 조치. 이런 것이 분출 시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17번. 보일러 분출 밸브 크기와 개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가만. 보일러 전면적 10.2 이하의 경우는 호칭지름 2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됐는데요. 분출 밸브 사이즈는 사이즈 규정되어 있죠? 얼마예요? 25A 이상이죠? 급수밸브는 얼마? 20A 이상입니다. 먹는 것은 적당히 좀 부족하다 싶게. 그 다음에 똥 싸는 것은 붉은 똥으로 확실하게 짧은 시간에 이래야지 건강이 좋다고 했어요. 한 사이즈에 팝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틀린 거. 보일러 전면적 10.0T인 경우 홈칭지름 20mm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급수밸브가 20인데 10.5m가 전면적이 안 되면 15A짜리로 작은 거 할 수 있다. 분출밸브도 원래 25A인데 10.5m가 안 되는 경우는 20A로 어때요? 작은 걸로 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경계선이 전면적 10.5m에서 전열 면적이 언급된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 나와요. 주로 한 3군데 정도, 4군데 정도 나오는데 전열 면적이 전면적 10.5m 그러면 급수밸브, 분출밸브 나누는 게 되고요.
전면적 50제곱미터. 그럼 뭐예요? 안전밸브를 2개가 아니고 몇 개? 1개를 달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전면적 2제곱미터. 최고 사용량이 0.5MPa 이하면서 전면적이 2제곱미터 이하입니다. 2제곱미터. 그러면 안전밸브가 25A 사이즈가 아니고 20A 사이즈로 구멍 작은 거 달아도 되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면적이 몇 군데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최고 사용력이 7kgm/cm 이상의 보일러에는 분출관에 분출밸브 2개를 붙이거나 분출밸브하고 분출포크를 일직렬로 나란히 갖춰야 됩니다. 다음은 2개 이상 보일러에서 분출관을 공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보일러가 2대가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가 있는데 분출관을 이렇게 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증기 트랩에도 나오죠. 사용처가 2개 따로따로 있는데 트랩을 따로따로 달아야 되는데 관을 묶어가지고 트랩은 하나만 달아놓는 이건 이제 그룹 트래핑이라고 하는데 분출관도 마찬가지로 이걸 빼내는 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단지 묶을 때 이건 가능해요. 원래 이렇게 따로 있고 이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앞에가 일체 없이 그냥 이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뒤에만 하나 있고 이건 불가능해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4번 정상시 보유수량 400km 이하의 강제순환 보일러에는 열린 상태에서 전기하는데 회전축을 적어도 3회전 이상 회전을 요하는 분출밸브 1개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석외밸브 기준이거든요. 석외밸브는 도대체 회전해야지 열리는 것이 아니냐. 5바퀴, 5회전. 3회전이 아니고 하나, 둘, 셋. 이게 아니고요. 몇 회전? 5회전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 이하의 회전을 요하는 분출밸브 1개를 설치하지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온 문제 있죠. 118번. 보일러 전열면 끓음을 제거하는 장치. 이게 슈트 블로우라고 그랬죠. 수감 보일러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슈트 블로우. 119번. 슈트 블로우 사용하는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분출기 내에 응축수를 배치시키는 데 사용한다. 슈트 블로우는 수감 보일러에서 관 표면에 붙어있는 끓음이나 검댕을 떼어주는데 압축 공기로 분사를 하거나 증기를 분사해요. 증기는 보일러 자기 자체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증기를 분사할 때는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고 놔두면 그 노즐 앞부분에가 응축수가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응축수를 빼내고 작업을 해야 돼요. 만약 안 빼내면은 수관에 뭐가 쏘아지는 거예요? 물총으로 쏘아지는 거예요. 물총으로. 자, 나와. 부하가 적거나 소화 후에는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부하가 몇 프로? 50% 이상이 되었을 때 하라는 거죠. 이유는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너무 부하가 적으면 증기가 힘이 약해서 분사가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3번 원활한 분출을 위해서 분출하기 전에 연도나 배풍기를 사용할 것. 사용해야 돼요. 흡입 통풍을 증가시켜야 돼요. 뒤에서 연도에서 빨아내는 것을 많이 빨아내야 돼요. 이유는 봄날 대청소하는 거 설명했었죠. 방 안에 먼지 잔뜩 떨어놨는데 창문 열어서 개방해서 환기를 시켜줘야지. 수관 보일러의 전열면에 잔뜩 붙어있는 것을 연수실 안에서 막 검댕을 불어하고 떨어놨는데 그걸 굴뚝으로 배출을 시켜버려야 돼. 밖으로 빼버려야지. 연수실 안에다 그대로 가둬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다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뒤쪽에 빨아내는 대풍기, 흡입 통풍기 이런 것을 증가를 시켜서 바람의 양을 증가시키고 뒤로 쫙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지시킬 거 사용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다만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전면에 무리를 가하지 말고 한 군데만 막 겨냥해가지고 막 계속 쏘지 말라는 거죠. 골고루 분사해서 사용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